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이사입니다. 요새를 사람들이 그 얘기가 대혐오의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쪽을,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 쪽을, 서로를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냥 뭐 인정을 하고, 이런 이제 그게 아니라 중도다 하면은 어느 한쪽을 반드시 편을 들지 않으면은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혐오의 시대, 그죠? 혐오의 시대의 정치나 이런 거는 그죠, 이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만약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물론 이제 한쪽이 진짜 소위 말해서 요새 얘기하는 그 의사분들, 요새 이제 뭐 많이 이제 파업하고 뭐 전공의 분들 돌아오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그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화력이 집중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한방 쪽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와, 거 봐라 막 그래서 한부상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방 쪽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거 나오면 이건 제도의 미비다 막 이러면서 막 편들고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져요. 저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난 한약은 간 나빠진다고 해서 먹지 말라, 병원에서 이건 하지 말라, 그냥 침만 맞을게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게 진짜 한 10년 동안 너무 많이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뉴스에도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협회에서 양의사협회에서 이제 그 10억 넘는 돈을,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그런 이제 인식을 계속 퍼뜨리는 캠페인을 했고, 이익 집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그 전문가였으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냐면, 최근 약인성 간 손상의 대다수가 한약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이제 말 그대로 여태까지 한약 먹으면 간 나빠져요, 이거는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거를 반박을 한 건데, 뭐 67만 명의 환자들을 연구를 해보니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은 이제 허구였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약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워낙에 넓습니다. 그냥 진짜 한의사가 처방해서 하는 한약들 중에서도 부작용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냥 어디 TV에서 보니까 누가 나와서 무슨 약재를 가지고 뭘 먹으면 무조건 좋대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갖다가 저기 경동약재시장이나 이런 약재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간독성이 왔어, 그래서 갔을 때 한약재 끓여 먹었어요, 이러면은 그런 분류는 또 한약을 먹어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애초에 나눠서 했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양약들, 특히나 이제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간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많다는 연구인데, 저희 명쾌한방을 구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한의사니까 한의사 편을 들겠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올려놓은 거니까 요거 기사 내용을 커트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번 보시고, 좀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보세요. 워낙에 이제 그 화끈하게 나온 기사다 보니까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2년 전에 모 병원에서 C형 간염의 원인과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 가지고 뭐 8,000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거랑 또 3년 전쯤에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한 3부작 정도 나온 거에서 간염편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침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죠. 예전에 주사기 재활용을 해서 수백 건이었나요? 수천 건이었나요? 그 C형 간염을 유발시킨 무슨 의원 사건이 있었죠. 침술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막 머리 이렇게 발라가지고 침을 찌른다든가, 아니면 썼던 거 가지고 또 찌른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새는 의료기관들에서도 부항조차도 전부 다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나라에서 다 수가를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소독을 재활용을 한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침 또한 전부 다 이오가스 멸균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일회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이 공급되고 있고, 그래서 불법적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소독을 제대로 안 하는, 막 몸이 막 지저분한 사람인데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뭔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뭐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거,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 무슨 의원 사건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은 마약 등 뭐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어때요? 뭐 제정신 아니니까 그냥 내가 찔렀던 거 너도 찌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어떤 좀 이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적인 시술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생겼다라고 해서 좀 그런 걸 갖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란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죠. 글쎄, 그분들이 진짜 뭔가를 얻는 게 있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무조건 한의원은 옛날에 그냥 막 오디에다가 침 놓고 막 그냥 막 썼던 거 또 쓰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정치, 경제, 날씨까지 모두가 지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들이면 전문가님답게 자기의 말을 듣고 생각을 따라가게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1이라도 좀 생각하게 된다면 혐오가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근데 예수고 부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싫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친구들 생각해보면은, 진짜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친구가 나한테 뭐 나쁜 소리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냥 걔는 싫어. 그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그냥 화장실에서 변기통 붙잡고 혼자서 해결을 해야지, 자기 얼굴, 자기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자기의 직업, 이런 것까지 달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그런 전문적인 거를 빌어서 환자들을 좀 현혹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대혐오의 시대, 정치 하나만으로 사실 지칩니다. 지치는 상황에서 바로 잡혀서 모두가 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화합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